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사라고 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일단 갭 적은 것부터 찾지 마라.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작년인가요? 역전세란 날 때 네.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역전세는 없을 것이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전세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네, 저는 맞아요. 보는데 그 내용이요. 제가 예언을 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왜냐하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정부의 대처 방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역전세는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반대로 공급은 계속 이래도 공급이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전세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은 해결 방법이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있어야만 이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제가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진폭이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2022년, 23년처럼 확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거다. 약간 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세 가격은요, 이제부터는 그냥 올라간다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간단한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붙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네. 또는 관심이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죠.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전체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집을 사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계속 전세 살겠다거든요. 근데 전세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전세 말고 계속해서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오는 물량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올라가는 그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쳐줘야 되는 게 결국 꾸준히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몇 년간 봤던 신문을 보게 되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지연, 분양가 때문에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진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빌라 그 전세 사기 문제, 네. 뭐 이런 것들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 전세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느냐? 빌라가 공급 자체가 아예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중에 빌라라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비아파트 부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비아파트 쪽에서 보통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요, 비아파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쳐줬단 말이에요. 특히 1, 2인 가구를 네.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돈 없는 분들은 빌라에서 받아줬는데 그 빌라가 없대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몇 년간에 걸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과거와 확실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전세가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직전장의 그 시장의 침체장, 네.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돌아오는 그 시점, 2013, 14년 요때쯤 네.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서울 수도권 시장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약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을 해요. 근데 60%라고 하는 이 퍼센테지는요, 과거에 20년 전쯤에는 네. 집값 상승의 신호라고 봤던 퍼센테지예요. 60% 정도가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책에 보게 되면 네.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음.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퍼센테지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요즘에는 8, 90인데 그거는 지난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난장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네.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다 80%다 이런 전세가율이 다들 질문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 몇 퍼센트 돼야지 매매 가격이 오르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쓸데없는 질문인데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60이든 80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매매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표현 자체에 약간 어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분들은 보통 우리들이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갭충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수도권에 메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전세가율 80%, 7, 80%가 넘는 시장이 질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한 7, 80% 되는데 7, 80% 되는 게 아직 서울과 수도권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장,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그런 쪽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들이요. 별로 좋은 곳들이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상승장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 어디부터 오르냐? 좋은 것부터. A급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네. 그분 들어가시는 곳이 대부분 다 C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붙은 데가 그럼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C급지라는 얘기거든요. C급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장이 왔을 때 집값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구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저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수영 잘하는 애가 뛰어든 거랑 다름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죽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네.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것들은요, 수영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파도가 잔잔해지거나 내가 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네. 근데 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금은 왕창 때리고 있지, 쉽게 말하면 파도가 치고 있어서 네. 나한테 그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좋은 시장이 아닌데 네. 거기서 내가 그걸 이겨내고 돈을 벌겠다? 네. 끝내 이 길이라 뭐 상록순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내가 노력한다고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과 시장의 분위기와 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맞았을 때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의 그 자기개발적인 발언들 있죠. 네. 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발언을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하신 분만 보고 돌아가신 분은 못 본 거예요. 아.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만 보는데 시장의 모습은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뛰어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정답은 갭 투자 이렇게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상승한 시기에 맞는 해답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답은 갭 투자가 아니라 해답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지방에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더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지방이 좋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지금 보이느냔 말이죠. 안 보이니까 유튜브에서 저희가 하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도 아직은 안 보여요. 큰 방향성이 지금 아직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네. 길게 좀 보고 들어간다. 시간적 여유도 많다. 네. 그럼 간단해요. 전세 끼고요. 좋은 데 들어가세요. 좋은데. 예, 그 대신 문제가 그거잖아요. 갭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러니까 또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제일 성공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좋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지고, 좋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오르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빨리 팔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맞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낭패를 겪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여주는 지나고 나타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갭이거든요. 그 갭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갭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적은 데만 찾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데를 가서 대체로 나중에는 역전세란 때문에 망했어요. 왜? 갭 적은 데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다 전세를 내놔. 네. 근데 집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안 사고 좋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갑자기 늘어버려요. 느니까 어떻게 돼?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걸로 돈을 좀 벌겠다라고 욕심을 크게 벌였던 분들은 다 역전세난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외곽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상승장의 속에 포함되어 있던 2017년, 18년, 19년 전간에 하여튼 2016, 17, 18? 네. 요때가 상승이 시작이 됐던 시기지만 아주 노골적인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때 그 이전에 유행했던 게 전세 갭 투자에 계속 빠졌던 분들이 그때 외곽지에 가가지고 역전세난으로 장렬히 전사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르는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승장 초반부란 말이에요. 네. 뭐가 올라요? 강남부터 오르거나 서울부터 오르죠. 근데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가 오르지 않을 때잖아요. 네. 근데 그 물건들 산 사람들은 많아. 그리고 그 물건도 다 전세를 내놓고 있어. 네. 그러니 전세가 역전세난이 날 수밖에요. 근데 그 상황을 그 당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또 간혹가다는 지방에서 투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서울 수도권의 그 생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모르고 네. 본인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을 너무 설명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버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지방은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좀 덜하겠죠. 네. 그래서 지방에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성공하셨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지방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그거를 갭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멋모르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왔다가 좀 낭패를 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그림으로 갭 투자의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시는 게 더 맞는 거지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이런 걸 분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갭 적은 것부터 찾지 마라. 다 여러분들은 500, 1000, 2000 네. 요것만 찾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전부 다 집값이 오를 동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 요즘 그분들이 맨날 고민하니까 네. 고민해서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죄송한데 네. 지금 제가 갭 적은 걸 찾아봤더니요. 지방인데 지방 요즘 안 좋거든요. 근데 지방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갭 적은 데를 찾다 보니까 지방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오르는 거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네. 즉 입지가 좋은 곳부터 오르는데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입지가 좋은 데를 따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갭 적은 데가 아니라 역시 그것도 내 돈에 맞는 곳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움직였던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랑 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때도 교통망 따져가서 움직였을 것이고 네. 지금도 출퇴근 때문에 교통망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 조선시대와 갑자기 지금 현재 시대랑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입지 괜찮은 곳 찾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찾아야죠. 다음 단계를 찾아서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B급지를 못하면 C급지잖아요. 네. 근데 A, B, C급지를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서울의 C급지가 C급지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A급지죠. 수요가 많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C급지인 거지 네. 세상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면 그건 B급지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대로 받아들여서 판단을 하려니까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잖아요. 네. 아까 뭐 서울, 신축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다 서울 오고 싶어서 안 다닌데 네. 서울의 외곽이라는 거는 강남하고 비교해서 외곽인 거지. 아니, 경기도랑 비교하게 되면 나름대로 중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뭐 극단적인 비교겠지만 안산 시흥에 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광구 어디가 나요? 금광구가 낫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부동산에 그렇게 적합한 기준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살아온 기준이에요.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죠. 부동산에 맞춰서 생각하면 입지가 서울로 진입하기 좋고 아니면 서울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는 C급지일지 몰라도 네. 알고 보면 그게 A급지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주구장창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뭐 모두 안 좋고 뭐 공기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하지만 누군가는 출퇴근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서울을 금강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왜 그 수요를 갖다 무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들이 지금 공격적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환경 자체가 다주택자들을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했던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인 거예요. 바닷가에 파도 치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파도 치는 상황밖에 없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밖에서 준비 운동 하다가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지면 그때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투자라는 것들을 이래저래 기다리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 금방 가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냥 지금 내가 애가 다른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런 유튜브 보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어디 할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시장이 지금 환경이 안 받아 죽었는데 시장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때 많이 벌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처음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부터 말하면 지금이 한 27년 차예요. 27년 차로 27년 차를 경험했던 동안 단 한 번도 마지막 기회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였어요, 항상. 그게 뭘까요? 설레발이죠. 해보니까 그 기회는 거의 한 20, 30년 동안에 엄청난 기회는 한 3, 4번 와요. 뭐 좀 길게 잡아도 좀 많이 잡아봤자 한 4, 5번 정도 엄청나게 나한테 올 좋은 기회. 근데 왜 그분들은 항상 보면 그렇게 뛰어나게 항상 마지막 기회로 좋은 기회만 보일까요? 전 그것도 의문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 가장 좋은 기회는요. 나도 투자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장, 다시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판 만들어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이 그 판이냐고요. 당장 서울 수도권이 오르니까 DSR 규제 연기 부분을 9월로 연기하려고 했다가 가계부채 무슨 대책 만들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면 정부가 지금 사라고 하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도를 거스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최절정의 무협지에서 말하는 초절정의 고수가 아닌 이상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 봐요.